이강진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역주택조 조합원 지위 확인 소송과 관련해서 해당 판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안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조합원이 세대주 상실을 해서 조합원 지위를 상실했을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안과 관련해서 나온 의미 있는 판결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사건명은 조합원 지위 확인입니다. 조합원 지위 확인을 1번으로 하면서 2번으로는 분담금 반환 청구를 한 사안. 원고는 제명 처분을 다투었고 피고는 지역주택조합입니다. 분담금을 미납하고 변경계약을 미체결했다는 사유로 조합원에서 제명을 했고 이에 대해서 조합원 지위를 인정받고자 소송을 제기한 사안이었습니다. 쟁점은 조합원 자격 상실의 정당성이라든지 분담금 반환 범위 부분입니다. 분담금 반환 범위도 의미는 있지만 주된 부분은 조합원 자격 상실과 관련해서 이것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관건이 되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보면 우선 세대주 상실을 1년 7개월 정도 했었습니다. 다만 이것은 이제 이민 때문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세대주 상실을 했던 부분이고 관할구청에 세대주 상실이 1년 7개월인데 조합원 자격 유지가 가능하냐라고 문의를 했으나 답변이 즉시 오지 않고 지연되는 과정에서 분담금이 미납이 되었고 또 조합원 계약을 변경을 할 사유가 발생을 했는데 변경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1심에서는 원고는 제명이 무효다. 이거는 지금 구청에서 회신이 오지 않고 있었던 상황에서 회신이 오지 않고 있었던 상황에서 제명을 시킨 것이기 때문에 이 제명이 무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청에서 회신이 왔는데 조합원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분담금을 내겠다라는 입장이고 유지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분담금을 미리 내게 된다라고 하면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공제를 당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있었던 부분들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피고 주장은 규약상 제명 사유에 해당하기 하고 소명 절차도 준수했기 때문에 제명은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분담금 미납, 변경계약 미체결로 제명 사유도 정당하고 소명 기여도 적법하게 제공되었고 절차상 해상 하자가 없다라고 해서 원고 귀책 사유가 없다는 주장을 배척해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귀책 사유가 없다라는 것은 현재 회신이 오지 않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명이 나는 유지된다라는 회신만 왔다라고 하면 분담금을 납부한다라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귀책 사유가 없다라고 했으나 법원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심 판결에서도 역시나 제명결이 적법하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탈퇴 제명으로 이제 조합원 지위 상실에 따라서 조합 규약에 따른 공제를 하고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는 판결이 이루어졌는데 기납입 금액에서 업무 대행비 1,000만 원, 연체료로 2,590만 원 정도가 제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지역주택 조합들 같은 경우는 업무 대행비만 공제하는 조합들도 있지만 대체로는 이제 계약금을 공제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해당 건 같은 경우는 여기가 2014년에서 15년 요즘에 이제 모집을 했던 초창기 부분이고 그 당시에는 업무 대행비만 공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고 아마 이 금액이 조금 작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이 연체료 부분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져서 공제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도 세대주 자격 일시 상실 시에 조합원 자격은 여전히 유지가 되는 거다. 상실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확정되기 전까지 구청에서 회신을 주지 않고 있는 동안에도 여전히 조합원이다라고 보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변경계약 미체결하고 분담금 미납한 부분이 원고 귀책 사유가 된다라고 해서 제명을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다만 다른 판결들을 본다 하면 조합원 자격 상실하면 즉시 상실인 것이고 그럼 조합원 지위가 없다라고 보는 것이 기존의 판례 내용이었다라고 본다 하면 이거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상실된 경우에는 단독관청 인정이 없어도 조합원 자격이 유지가 가능하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럼 뭐 상실이 된 이후에 이게 일시인지 아닌지 판단이 안 된 상태에서 그러면 일시 상실로 해가지고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한다면 계속 조합원이 유지가 되는 부분인데 만약에 일시적이고 예외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조합원으로 유지되다가 뒤에 가서 조합원이 아니게 되는 건지 그러면 바로 조합원이 상실이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이게 어떻게 정리가 되는 건지 좀 의문인 부분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일시적 상실이다라고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조합에서 이거 조합원 자격 상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대법원 판결로 해당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러한 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지만 다만 이제 일시 상실에 따른 이제 자격 유지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조합원이 요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합원이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유지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리적인 부분으로 본다면 이제 제명 관련해서 제명은 단체 운영과 심각한 장애가 되는 불가피한 경우 최후 수단으로 인정한다라고 하고 있지만 규약상에 정해진 제명 사유가 있다라고 하면 대체로 인정을 하게 되는데 다만 요거는 뭐 객관적으로 명백한 부분들이 있어야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분담금을 미납한다든지 그리고 뭐 조합 변경 계약을 안 했다든지 해서 사업 진행에 차질이 발생을 한다든지 발생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제명 사유가 인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변경 계약 같은 경우는 규약상에 정해두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변경 계약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간혹 발생하는데 특히나 이제 사업 승인하는 과정에서 사업 승인이 되고 나면 이제 변경 계약을 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PF 대출이라든지 아니면 이 변경 계약을 통해서 추가 분담금을 확정을 한 다음에 나머지 분양분에 대해서 일반 분양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확정하기 위해서 변경 계약을 할 필요성이 생기는 경우들도 있어서 이것이 사업 진행의 차질로 의무는 아닐 수도 있지만 사업 진행에 대해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사유로 해서 제명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절차적으로는 소명 기회라든지 의결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준수되었는지 봐야 될 게 있고요. 그리고 실체적 정당성, 규칙 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뭐 의무 불이행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담금 미납 같은 경우도 분담금 미납에 대해서 규약상에 정해져 있긴 했지만 이제 납부 의사는 있었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미납이 되었을 경우에 곧 내겠다라고 했으나 이제 제명을 했던 사유가 있는데 이 경우에 있어서는 제명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이런 것들은 뭐 일반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제 이러한 불가피한 사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인정이 되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의무 불이행 정도에 대해서도 법원에서 어느 정도 고려를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업 의무 불이행에 관해서는 본다면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이 일시 상실되는 경우 자격은 유지되나 계약금 및 체결 분담금 미납 규칙 사유가 있으면 제명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앞서 말씀드렸던 판례 주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요 쟁점 같은 경우는 조합원 제명 사유 요건고요. 그리고 소명 기회 및 절차적 적법성 반드시 지켰어야 되는 부분이고 이런 소명 기회 같은 경우에 제대로 부여를 안 해서 무효가 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기 때문에 조합에서도 주의를 해야 되겠고 조합원 측에서는 이러한 소명 기회를 제대로 가지지 못했다라고 하면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충분히 다툴 수가 있겠습니다. 조합원 자격 상실 예외인 경우에 있어서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자격 유지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이제 세대주 상실 같은 경우는 제가 요 판례를 보기 이전까지의 가장 길었던 사례 같은 경우는 8개월을 인정했던 사례가 있었는데 이 건 같은 경우는 1년 7개월을 세대주 상실했었는데도 인정이 되었고 다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민 사유가 있어서 좀 명백하게 인정할 만한 부분이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담금 반환 기준과 범위에 대해서는 분담금 반환은 이제 업무 대행비 연체료 공제한 금액의 인정되고 요거는 규약마다 다 다를 수도 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보면 조합원 자격 상실 조합원이 지역주택조합에 납입한 분담금 반환을 구하는 사건과 관련해서 조합원 사이 관계는 이제 조합원에게 비용 중에 일정 부분을 부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취지의 규약이나 총회 결의, 약정 등을 미리 정해야 된다라고 해서 원고가 조합원 자격 상실 사유가 발생한 즉시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고 또 동시에 피고에 대하여 납입 환급권을 그래서 그 환급 범위 및 시기는 자격 상실 당시 적용되던 피고 규약에 따라 결정된다라고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 판결 같은 경우는 이제 자격 상실 사유가 발생을 하면 즉시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좀 해당 판결과 조금 배치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부분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앞서 사례에 있어서 이제 일시 상실이다라고 하면서 구청에다가 이거 인정이 되냐 안 되냐 문의를 인정 여부를 이제 문의를 하는 동안에 그 사이 기간에 이제 미납 부분이 발생을 하면 제명이 될 수 있다라는 건데 만약에 분담금 납부 시기가 도래한 부분이 있어서 납부를 했는데 결국에는 인정을 못 받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분담금을 결국에는 못 돌려받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 때문에 특히나 인정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사업이 진행이 제대로 안 되어서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분담금 납부해서 오히려 손해 보는 거 아니냐 인정도 못 받게 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대부분 납부를 하지 않고 인정이 된 다음에 납부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현실적인 부분 때문에 이제 고민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는 조합원으로서 유지된다라고 봐서 무조건 납부를 해야 되는 사항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러한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살펴볼 판례를 본다 하면 사업이 진행만 된다 하면 반환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뒤에 판결을 한번 더 보면 조합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조합원에게 미납 분담금을 청구한 사건이 있습니다. 조합과 이게 체결하였으나 조합
가입계약 체결 당시는 물론 설립인과 신청일까지도 조합원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자는 조합 설립인과 신청일부터, 조합 가입계약 체결 당시에는 조합원 자격을 충족하였으나 설립인과 신청 이후에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자는 상실한 이후부터 분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해서 조합원 지위를 보유하지 않게 된 조합원들에게 미납 분담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조합원 지위 상실 시점을 기준으로 상실한 이후에는 분담금 납부할 의무가 없지만 그 전에 이행기가 도래한 분담금은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지금 보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설명드렸던 본건 사례로 돌아와서 본다 하면 일시 상실을 한 이후에 구청에 확인을 요구하고 그 사이에 분담금 납부 시기가 도래를 한다라고 하면 이 분담금 납부를 했다라는 전제하에서는 그 다음에 일시적 인정을 안 됐다라고 한다면 이 분담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하면 이거는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을 납부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납부할 반환받을 금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제대로 반환을 하지 않아서 소송까지 이르는 경우들이 많아서 현실적으로 이렇게 반환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그게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지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 있는 부분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 분담금을 납부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만약에 내가 상실이 되었음을 전제로 해가지고 현재 내가 반환받을 금액이 있는지 없는지 따라서 판단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반환받을 금액이 있다라고 하면 일단은 납부를 하고 그에 따라서 분담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만약에 반환받을 금액이 없다라고 한다면 납부를 하지 않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왜냐하면 이 납부를 한 이후에 반환받을 금액이 있는 것에 대해서 결국에는 반환을 안 했을 경우에 소송을 하게 된다는 점에 있어서 그때 부당이득 반환으로 해서 추가로 소송을 해볼 수도 있지만 만약에 현재 반환받을 금액이 없는데 또 납부를 했는데 부당이득 반환을 해주지 않는다면 이 돈 때문에 다시 소송을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설명드렸습니다.